부처장입니다. 저희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언론 모니터다 보니까 저녁에도 또 모니터하고 아침에는 또 신문 모니터하고 뭐 이러느라고 저희도 계속 그 상처 활동가들이 이곳에 계속 와 있지 못하는 그런 뭐랄까 죄책감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더 모니터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언론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저희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12월,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이후로 지금의 언론 보도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관심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왜곡보다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사안이 터졌을 때 당연히 모든 언론이 매일매일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롭게 밝혀지는 사안들이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하는 언론사가 사실상 뭐 지금 한겨레 경향 그리고 JTBC 정도밖에 그러니까 메인 그 주요 언론 중에서는 없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9월 26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25일이었기 때문에 26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종이신문을 한번 어떻게 보도했나를 살펴보면요. 제일 놀라운 것은 조선일보가 여태까지 사설과 칼럼을 한 건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신 기사만 계속 내고 있고요. 총 보도량을 했을 때는 14건이지만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와 경향은 49건을 보도하는 동안에 조선일보가 단 14건만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 칼럼니스트 거의 전체가 다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칼럼을 쓰고 있어요. 사실 지금 칼럼니스트라면 누구나 다 이 사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조선일보는 사설 칼럼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이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조용히 해줬던 조선일보는 어쩌면 고마운지도 모릅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을 2건이나 냈는데 그 2건이 다 엄청나게 이 사안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 날은 바로 양비론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폭력 시위 때문이기 때문에 폭력 시위부터 근절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최대한의 그 사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마지막에 뭔가를 제안하고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최대한 자기 그 사설에서 최대한의 한 것이 경찰청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사과를 해야 된다 정도의 이야기를 마지막 아주 강하게 쓰는 주장이랍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부검도 장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영장이 나오기도 전에, 부검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동아일보에서는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칼럼을 통해서 외국에 길 가던 사람이 무고한 시민이 죽은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부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칼럼을 냈습니다. 그나마 중앙일보는 사설 하나 내고, 그리고 칼럼에서 굉장히 유명한 권석천 칼럼에서 이 사안을 제대로 다루긴 했지만 저는 조중동 모두가 완벽하게 이번 사안에 있어서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9건밖에 여태까지 보도를 안 했어요. 그것도 제가 이 건수라고 한 거는 그냥 백남기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다 카운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이 사안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속 나오는 것은 양비론입니다. 무조건 폭력 사태가 먼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이것은 신문, 방송, 종편, 특히 종편 시사 토크쇼 모든 곳에서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남기 농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종편에서는 작년 민중총궐기 때 찍어 놓았던, 자신들이 정말 열심히 맨 앞에 가서 계속 찍었던 그런 어떤 버스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버스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막 이렇게 작대기로 치는 그런 뭔가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얼핏 봤을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는, 연출되는 그런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틀면서 이 사안 자체가 아니고 그냥 폭력 시위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대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물대포가 없으면 시민과 정경이 바로 만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더 큰 사건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물대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말들을 종편에서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내놓는 이런 식의 그 은폐와 양비론, 이것을 방송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송도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것은 돌아가신 날 당일 저녁에 전 방송사가 9개 방송사가 다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 MBC는 이 보도를 단신으로 14번째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앞에 있는 내용들은 무슨 맘카페가 상업화돼서 문제다,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났다 이런 식으로 14번째 보도 이전에 정말 허접한 그런 보도 내용들, 사건 사고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단 20초 정도만 100만 개 농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뭔가 달랐나, 그 다음 날도 또 14번째로 또 단신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은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식의 보도들을 하고 있고, 이런 행태는 사실은 JTBC 이외에는 저는 크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SBS가 중간중간 좋은 보도를 몇 건 내놓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그 비중에 비해서 보도량이 터무니없이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방송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JTBC는 42.5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열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런데 MBC는 4건 보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KBS 6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12건, SBS 11건, 채널A 6건 보도했습니다. 그나마 연합뉴스TV하고 YTN이 10건, 12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 두 방송사는 2시간짜리 방송입니다. 2시간짜리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시간에 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은폐의 냄새들이 너무나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악질적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은 TV조선입니다. TV조선은 사실 우병우 이후에 굉장히 지금 재승인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정권의 그 눈치 보기를 바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그 파업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가장 악질적인 보도들을 은폐 왜곡 보도들을, 그러니까 은폐라기보다는 왜곡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TV조선은 매일매일 부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의사도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 기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논란이 있는 사망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장합니다.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검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그냥 똑같은 논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외인사, 이런 외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망 진단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고 전문가들이 성명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방송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JTBC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중앙대법원장인가요? 법원장이 그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부검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했을 때 그것이 적법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분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식의 그 멘트를 했습니다. 국감에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보도를 안 한 방송사들이 더 많지만 KBS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보도를 하면서 백혜련 더민주 의원의 질문 내용은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그 법원장의 답변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기자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만을 보여주면서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보도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국민들은 법원장이 도대체 무슨 취지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겉으로 몇 건 카운팅은 되지만 국민들이 자세히 적극적으로 진보 언론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논란 속 이 상황을. 그래서 지금 정말 이들의 이 협작, 한마디로 이 사안을 은폐하고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언론의 협작은 정말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다. 그리고 전 방송사, 전 신문사
그러니까 진보집 빼고 정말 짜고 한 것처럼 순서까지 거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지만 집회 보도는 그냥 거리가 혼잡하다는 내용 이외에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뭐 축제와 집회가 같이 벌어져서 거리가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집회 때문에 혼잡한 원칠년에 뭐 불꽃축제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거리가 막혔는데 그거를 이 배낭기 농민 집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막 화가 나서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인터뷰해서 톡보도로 내고 그러나 정작 그날에 있었던 주요한 배낭기 농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요. 유족과 시민단체를 갈라치기 위해서 유족은 조용한데 시민단체가 시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들이 폭력 집회를 할 것이다라고 우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왜곡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 우위 그야말로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버젓이 신문에 게재를 해서 이 사안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식의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지만은 세월호 때처럼 점점 더 언론은 정말 완벽하게 노골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고인에 대한 예의 때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도 모니터 열심히 하지만은 보수 언론에 대한 규탄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메타를 강하게 갖고 우리의 내용들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언론 한 명 한 명이 언론이 돼서 이 사안을 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